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부자 되는 10분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실전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세금의 모든 것,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 11월 기준이며 추후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언제부터 세금 내나요? 과세 시기. 원래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번 유예를 거치면서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대여분부터 과세, 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즉, 2026년까지의 거래는 기존처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부터 세금이 매겨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치정책 상황에 따라 또 한 번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지금 기준으로는 2027년부터 과세라고 생각하고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2. 무엇에 세금이 붙나요? 과세 대상. 1. 기본 개념.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는 소득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대부분의 코인,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를 막론하고 팔아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NFT, 스테이블 코인은 NFT. 최근 법제도에서는 NFT를 일반 가상자산과 구분해서 다루고 있고 모든 NFT를 동일하게 가상자산 과세 체계 안에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NFT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등은 다른 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거래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등 원화나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지만 실제 매매로 이익이 발생하면 가상자산 투자 이익으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KCMI, 스테이블 코인은 과세 제외라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리 강화 논의가 많습니다. 3. 세율과 공제 얼마를 내나요?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20%, 지방소득세 2%, 22%, 예시 1천만원 벌었을 때 연간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 1,000만원, 250만원, 750만원, 세금 750만원 곱하기 22% 165만원. 4.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나요? 1. 기본 원리. 소득 매도가격, 매수가격. 예 1,000만원에 사서 1,500만원에 팔았다, 이익 500만원. 이 여러 번 거래한 경우 1년 전체 합산. 한 해 동안 이익 본 거래와 손실 본 거래를 모두 합산해서 순이익을 구합니다. 예시 2027년 거래 내역 가정. 1월 비트코인 500만원 매수 700만원 매도 이익 200만원. 3월 이더리움 300만원 매수 250만원 매도 손실 50만원. 6월 비트코인 1000만원 매수 1400만원 매도 이익 400만원. 9월 리플 200만원 매수 150만원 매도 손실 50만원. 12월 이더리움 600만원 매수 900만원 매도 이익 300만원. 이익 합계 2,400억 30만 900만원. 손실 합계 5050에 100만원. 순이익 900만원, 100만원, 800만원. 과세표준 800만원, 250만원, 550만원. 세금 550만원 곱하기 22% 121만원. 5.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과세 시작이 2027년이므로 2027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 분리과세로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PC,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암호자산 보고체계 CARF를 통해 해외 거래소 정보까지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니까 안 들키겠지라는 생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6.
무신고과소 신고 시 가산세.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방법 조작, 허위 등으로 숨기면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내야 할 세금이 121만 원인데 신고를 안 했다면 121만 원 곱하기 20% 24만 원 가산세, 합계 145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신고는 무조건 한다.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게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7. 과거에 산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가액 인정. 과세는 2027년부터지만 그 전에 사둔 코인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개념이 위제 취득가액입니다. 법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본다. 과세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전일 2026년 12월 31일, 즉 실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오래전에 싸게 산 사람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8. 합법적인 절세 전략 5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절세 전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입니다. 1연말 손실 실현 전략. 한 해 동안 수익이 많이 났는데 보유 중인 코인 중에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다면 연말에 일부러 팔아서 손실을 확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예시이익 합계 500만원, 손실 잠재 상태 마이너스 100만원, 12월 31일 전에 손실 코인을 매도하면 순이익 500에서 100, 400만원, 과세표준 400에서 250, 150만원, 세금 150 곱하기 22% 33만원, 손실 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 500에서 250, 250만원, 세금 250 곱하기 22% 55만원, 손실 실현 한 번으로 22만원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250만원 기본공제 최대 활용. 가상자산 소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한 해 이익이 250만원을 조금 넘을 것 같으면 일부 매도를 다음 해로 미루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누적 이익 240만원, 지금 팔면 이익 100만원 추가 발생 예정, 올해 팔면 총 이익 340만원, 과세표준 340250에 90만원, 세금 90 곱하기 22% 19.8만원, 이 코인을 내년 1월에 판다면 올해 240만원 250 이하 비과세, 내년 100만원 250 이하 비과세, 매도 시기를 12주만 조절해도 세금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변동성 리스크는 투자자가 감당해야겠죠. 3가족 계좌 분산단, 증여세 주의. 원칙적으로는 사람 개인마다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250만원, 배우자 250만원, 부부 합산 500만원까지 비과세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구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 돈을 배우자 자녀 계좌로 옮겨서 투자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안의 자금 구조, 계좌 소유자, 자녀 나이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해서 가족 공제 활용은 무조건 하기보다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장기 보유 앤드 부분 실현. 세금은 팔 때 발생합니다. 계속 들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손익의 변동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죠.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매도해서 세금을 왕창 내기보다 매년 250만원 공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 세금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사 활용. 거래 횟수가 수십 수백 번에 달하고 파생상품, 해외 거래소, 스테이킹, 에어드랍까지 섞여 있다면 직접 계산하다가 오히려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 대략 1030만원 선. 하지만 절세 효과가 이보다 더 크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9. 스테이킹 에어드랍 해외 거래. 선물 거래는 1. 스테이킹 보상. 이더리움처럼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수입이 확정된 것으로 볼지, 원천 징수를 할지, 본인이 신고할지 등 세부 규정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 22% 자동 적용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타 소득으로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무료로 코인을 받은 경우에도 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팔 때는 받은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그 이후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아직 세부 규정이 계속 논의 중이라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신고 시점에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해외 거래소 해외 소득.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것 자체는 단순 이동이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 이익이 나면 그 시점에 한국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비즈냅. 해외에서 벌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 포탈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선물 파생 상품 거래. 비트코인 선물, 영구 선물 퍼페추얼 퓨처즈 같은 파생 상품은 현행 제도에서는 가상자산, 현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와 어떻게 연결할지, 실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할지 등은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선물 레버리지 파생 상품까지 활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한 뒤 거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세금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위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세요. 거래소에서 파일을 받더라도 직접 엑셀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세무사에게 전달하기도 편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코인 내역과 시가를 기록하세요. 과세 시행일 전일 시가가 나중에 위제 취득가액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1112월에는 손실 실현, 이익 조절 250만원 공제 활용 전략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2028년 5월 2027년 소득 신고, 달력, 캘린더, 메모장에 표시해두고 가상자산 소득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세요. 거래 금액이 크거나 해외 거래소 선물 스테이킹 NFT까지 섞여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마무리. 암호화폐 세금은 점점 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해두면 합법적인 절세는 충분히 가능하고 불필요한 가산세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과세되는지 2027년, 어디까지 과세되는지 연 250만원 공제, 22% 분리과세, 연말에 어떻게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손실 실현, 공제 활용, 이 세 가지만 이해하셔도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매일 10분 제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